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우리가 손석희에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조국 관련돼서 몇 달 동안 정말 폭포수처럼 기사가 쏟아집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여전히 신나게 하고 있고 기자들은 신나게 받아 적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닌데 단독이라고 붙여놓고 대단한 특종처럼 신나게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그 보도의 팩트체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조국 관련된 의혹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피로감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언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JTBC 손석희라는 인물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손석희 앵커가 했었던 멘트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거는 맞아요. 어떤 멘트를 했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SNS에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어요. 그때 손석희 앵커가 의혹의 당사자가 여론전에 뛰어든다는 안 좋은 시선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뉴스에서 말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KBS의 최경영 기자는 반론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면서 손석희 저격글을 올렸죠. 그게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샀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손석희라는 사람의 그 멘트 때문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멘트 때문에 손석희라는 인물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멘트 자체도 비판받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쏟아져 나왔던 의혹들, JTBC라도 팩트체크를 하려고 노력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의혹만 쏟아낼 때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하는 언론이 있었다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은 언론이 팩트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JTBC는 중앙일보가 사주인 종편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JTBC로 손석희가 회사를 옮긴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죠. 과연 손석희가 JTBC에 가서도 삼성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나 손석희는 국정농단 사건의 트리거가 됐었던 태블릿 PC를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JTBC의 뉴스룸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JTBC의 히트 상품이었던 것은 바로 팩트체크 코너였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그런 뉴스들, 화제가 됐었던 뉴스들을 보고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를 신뢰하게 되었고 뉴스룸의 신뢰도는 덩달아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보도 관련돼서는 JTBC 팩트체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취재를 하면, 조금만 발품을 팔면 알 수 있었던 그런 의혹들, 정말 저열한 흠집내기 의혹들은 JTBC의 취재력 정도였으면 충분히 초기에 잠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요즘에 MBC, KBS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는 조국 죽이기에 선봉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두렁식에도 SBS가 가장 먼저 보도했었죠. 국민들이 생각했었던 JTBC 뉴스룸, 그리고 손석희라는 인물, 언론이 해야 될 일을 그나마 잘하고 있다. 물론 페미 관련된 이슈로 점수를 많이 까먹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JTBC 뉴스룸을, 손석희를 신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의혹 보도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보도들, 여기에서 JTBC가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취재하는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조중동 신나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기득권 세력을 잘 대변해줘야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국 공격의 선봉에 나선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들은 기득권이고 그 기득권들을 잘 보호해줘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군소 언론들 마찬가지죠. 이들의 목표는 광고주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조회수를 위해서죠. 그래서 군소 언론들이 조국을 계속 쏟아내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나경원 기사 써봐야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조국을 쓰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 조국만 주구장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조중동은 목적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고, 군소 언론들은 클릭수 조회수 때문이라고 하고, MBC, KBS, JTBC는 중심을 갖춘 그런 보도를 해줬어야 됩니다. 조금만 취재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의혹은 부풀려졌고, 그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는 그 어떤 언론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7시에 하는 뉴스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침 7시에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을 7만 명씩 붙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작가 몇 명과 김어준이 의혹을 보도한 그런 기사들의 팩트체크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사들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을 작가들과 김어준이 발로 뛰어서 인터뷰도 하고,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바로잡고, 변방의 언론인이 메이저 언론인보다 더 신뢰받고 있는 바로 이 현상, 너무나 참담합니다.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정론 언론인이 돼서 참담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규모의 취재력이 있는 큰 언론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는 것이죠. 손석희마저도 조국을 엿먹이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렇게 쏟아냈었던 조국의 의혹 중에 아직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영역이 있고 완벽하게 클리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혹이 거짓임을 JTBC 뉴스룸이나 기성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손석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손석희 자신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중립을 지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방적인 보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지금처럼 나라가 대혼란, 대환장 파티,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균형 잡힌 언론이 균형 잡힌 보도를 하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 시절 언론사가 개판됐죠.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현재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보도에 KBS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보도하지 말라, 이런 게 먹혔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언론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됐다면 난리 날 겁니다. 그나마 국민들은 망가져 있는 KBS, 망가져 있는 MBC를 믿지 못하고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사태에서는 JTBC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작가 몇 명과 함께 팩트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편향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인터뷰어나 이런 걸 어떻게 믿느냐. 뉴스공장을 보신 분들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의 야권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인터뷰를 요만큼이라도 조작한 흔적이 나온다면 김어준을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김어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하는 얘기에 우리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뉴스가 쏟아집니다. 아침 7시를 기다리고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입을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 기사를 반박할 것인가, 반박하지 못할 것인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조국 관련된 의혹 중에 100% 반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반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박할 만한 논거가 확실하지 않은 영역은 아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 반박할 만한 정확한 논거를 찾기 전까지는 얘기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좋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박할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편향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진실을 위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언론, 우리가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성 언론들, 대형 언론들, 메이저 언론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이 너무 잘 나가니까 김어준이라는 인물을 스카우트해서 TBS는 교통방송에서 전국구 방송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TBS 라디오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까지도 다 김어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유튜브, TV 모든 매체로 확산되고 있죠. TBS 뉴스공장을 라디오로 듣는 분보다 유튜브로 보거나 TV로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플랫폼이 다양해졌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다른 언론사들에겐 기대하지 않았으나 JTBC에게는 기대했었죠. 손석희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국 사태에 손석희라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크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언론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언론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